자, 반갑습니다.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특진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모쌤님, 안녕하세요. 생강님, 존 스미스님, 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 생강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 그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몇 가지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그 사회 현상을 분석해내는 정말 탁월한 모습을 또 봤습니다. 또 이번에도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우리 교육 현장과 그것에 대한 연관된 것을 찾아내셨다는 또 첩보를 듣고 저희들이 또 방송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강님, 오늘은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에 이제 인구 문제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네. 정보가 좀 부정확한 것 같아서 한번 까였는데, 그래서 오늘 아예 제가 분석을 하지 않고 분석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음, 아, 네. 네, 네. 오늘도 구글 트렌드인가요? 아니, 오늘은 저기 그 출산율에 관한 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아, 네. 네. 물론 저희 이제 뇌피셜이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음. 보세요. 몇 명씩 나오셨어요? 저는 둘. 둘, 자, 하나. 하나. 저는 개인정보라서 바뀔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나이대에서는 많이 나셨죠? 네. 네, 근데 저희 때는 뭐, 예. 제가 사실 이제 이걸 왜 찾아봤냐면 최근에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음, 이게 음, 합계 출산율이요?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출산율 뭐 지금 우리나라가 0.7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0.7명인 거를 이게 제가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음, 음, 그 뭐냐면은 저는 남녀 합쳐가지고 100명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70명이 태어난다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남녀가 아니고 여자만 기준이더라고요. 어, 그걸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들? 아니, 아니요, 모르죠.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이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여기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0.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지금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이 70명을 낳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쇼크가 오죠. 무슨 쇼크가 오냐? 이 70명이 다 여자가 아니야. 남자 35명, 여자 35명으로 나뉘어. 그래가지고 이 35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곱하기 0.7, 24.5명을 낳아요. 또 그걸 또 반 이거를, 나눠야지. 이거를 두로 나눠. 그러면 어, 12.5명씩, 12.25명씩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12.25명에서 또, 0.7. 네, 여기 곱하기 0.7 하고 나누기 2 하면 4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4명 태어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가 가면은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폭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 끊어놓은 날짜가요. 여기서 15세에서 49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한 34세 정도 되잖아요. 근데 34세가 어느 정도 세대입니까? 34살 텀이. 네. 엄마하고 아기 나이 텀이에요, 지금. 네. 네. 근데 여기 막 보니까 옛날에 1970년대에는 4명, 4.3명씩 낳고 막 음, 그랬는데 저는 83년생인데 2.06명. 이때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하고 비슷하게 낳는갑죠. 점점 점점 줄어가지고 0.7까지 내려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지표에서 보면 예상해 놓기로 이제 점 더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음, 아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했던 이런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동물에서 0.7 정도가 나오면 멸종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녀로 나눠놓고 보니까 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진짜로 지금 안이하게 대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진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국가가 일시금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음, 않고서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인 이혼 통계 결과를 이제 발표해 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통계청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총원 연령이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올라갔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2002년에 비해서 33.7세로 한 4살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남자는. 여자는 여자도 한 4살 올라갔네. 여자도 4살. 근데 나이 차는 비슷한데 조금 줄어들었죠. 제 생각에 나이가 좀 많아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33살에 결혼하고 31살에 결혼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통계 네.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이대의 결혼 당사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는 저거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주변에는 다 37에서 40 사이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아직도 20대 초중반에 결혼한 사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아예 결혼을 하는 사람 빨리 하고,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집단에서는 좀 소수인 것 같고, 음. 거기서 많이 까먹고, 그러니까 그 폭이 예전 같으면은 24세에서 28세 사이에 왕창 해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이뤘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하는데, 만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게 꼬리가 길게 늘어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통계값이 이게 그러니까 평균 내면 중간값으로 안 저렇게 나오고, 나오는 근데 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일리 있는 그렇지 말이라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네. 말이라고 생각.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혼율은 줄어들었어요. 이혼율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국제 결혼 비율도 있거든요. 근데 국제 결혼 비율이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관심 있어서 조사했을 때는 2005년도 국제 결혼이 10%를 넘었었어요. 한창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학교에 가면 다문화 가정인 아이들을 많이 만나겠구나. 10% 이상을. 또 거기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10%보다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국제 결혼 비율을 보면은 이게 제가 그거요? 봤다고 하는 자료가 이때였죠. 이때. 요때. 네. 그때 이제 겁나 많았다 이거 이때 2005년 막 이럴 때. 근데 점점 네. 내려온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또. 이혼해가지고 뭐 재혼하고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평균 이혼 연령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고. 평균 결혼 연령이 올라가니까 평균 이혼 연령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에는 그냥 50대 후반, 한 결혼하고 2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이제는 참지 않고 황혼이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수 그렇게 있겠네요.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혼하고 저기 뭐 초혼하고 이렇게 그 출산율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30대 후반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아기가 대학교 갈 때쯤 되면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둘째를 낳기가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초혼 연령을 낮추는 수 있는 방향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 집을 주고 그다음 결혼식 비용을 들이지 말아야 돼. 집이 아니고도요. 결혼식 비용만 6천만 원이래요. 6천이요? 예. 6천 뭐 들겠죠, 맞아. 웨딩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비용만 6천이래요. 그러니까 집 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와, 6천이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요즘 그 정도 들 그렇대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결혼 이제 비용 하나만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 아이 또래 지금 24~5살 되는 아이들, 그 정도 밑에 아이들도 그냥 어릴 때 부모들보다 더 좋은 거 먹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부모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소고기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씀씀이가 높아진 거예요. 예. 그 대충 안 평균. 해요. 뭐든지 다 비싼 예.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우리가 애 어릴 때 많이 갔었지 우리 먹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풍족하게 자랐고 자기의 어떤 수입하고 상관없이 생활 수준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SNS는 불을 올린 거고, 그래서 그걸 결혼식 비용으로 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평소에 그들의 씀씀이는 소득 수준과는 차이 나게 많이 한다는 거를 전제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생에 한 음. 번인데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한대. 일생에 몇 네.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플렉스 이벤트라는 하겠다. 거지. 네, 그렇죠. 지금 플렉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냥 음. 이벤트. 그거에 돈을 정말
남한테 보여줄 만한 최대치를 하나 봐요. 나도 이제 결혼 아니, 근데 전년기에 저는 아이가 거기에 있고 대해서는 좀,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반대하고 싶은 게, 음, 안 하려고 해도 그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들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예전에 혼수하면은 집안에 들어간 가전이랑 맞추고 혼수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기본빵으로. 근데 그렇게 기본빵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선배님들 세대도 할만치 했어, 다. 음, 네. 음, 할만치 했고, 근데, 근데 그거를 비슷한 급으로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그 정도 급이 오른 거예요. 물가가 그치, 오른 이제 거야. 아, 비슷한 급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비슷한 급이 옛날보다 급이 올라갔다고. 음, 그렇겠죠. 왜냐면은 차값이 예전에 그랜저가 3천만 원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그 더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사실 2배 이상 뛰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 느끼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를 해도 비싸. 음, 식당값도 올랐어요. 식당 예. 요즘에 결혼식 예식장도 4만 원짜리는 예사고 그러니까 더 비싼 5만 것도 원 돈 많잖아. 내고 결혼식 예. 보러 가면 죄인이에요. 다음번에도 또 뭐 화두를 던질 만한 그 이런 숫자를 좀 조사해 갖고 올 건데 음. 네. 근데 이게 왜 선생님들한테는 중요한 일이냐고 생각하자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출산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생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좀 그렇게만 치부해 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그러니까 하기로 했기 지금 때문에 여기까지 낳을 수 하겠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안 낳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자, 영상 올라오면 댓글에다가 이제 자료 링크는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이 좀 보시고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네, 저는 지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출생하는 아이들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편차가 존재하냐면 실제로 생기부를 넘겨보고 가정환경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외동보다는 두 자녀 이상 더 많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소득 수준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할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도 있어요. 낳으면 3억씩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지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저기 대학까지 여기서 지방에서 4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국내외 대학교에 등록금까지 주게끔 여기 지방에 되는 데가 많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과 서울을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에 선호하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인구 소멸이고 해.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멸이에요, 소멸. 이게 음. 예, 그래서 보세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음, 인구 숫자하고 숫자가 음, 연결되는데 이제 여기 보세요. 경상북도 군위군. 음, 네, 군위가 이번에 대구에 합쳐진 데인가요? 맞아요. 네, 군위군은 2040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율이 58%로 늘어납니다. 음, 음. 네. 고령 인구 심지어 비율이면 몇 세 이상인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65세. 고령 인구가 65세인데 지금 이렇게 제일 낮은 데도 있죠. 여기 여기가 음, 어딜까요? 세종. 신천. 세종입니다. 세종. 음, 어. 세종. 세종은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지금 2040년에는 56만 4천 명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인구 56만 4천 명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올라갈 것으로 음, 예상되는 지역이 세종입니다. 음. 네, 나중에 이제 아이를 보고 싶으면 세종으로 가야 돼요. 저기 생강님, 네, 다음번 할 때 그 요청, 통계 네, 요청. 네,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학령 인구 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듣고 저도 이렇게 그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는 썰이 자꾸 도는데 근거가 네, 어딨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출처가 어딘지가 몰라요. 심지어는 장학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듣는데도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소멸 단계거든요, 학교가. 네. 음,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이 과공교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정말 큰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정년 연장에 어떤 이런 그 시그널이 자꾸 나오는지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명퇴할 거라 기대하나 보지 뭐. 얘기 들으면서 잠깐 검색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네, 정년 근데 아마 전장을 이거는 연금,
연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 하지만 저, 저는 항상 기다립니다. 제가 이 어설픈 해석에 대해서 그 구글링에 대해서 이제 진짜 전문가가 등장해가지고 음,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해줄 수 있는 전문가님이 음, 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일단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강님의 그 구글링 통계, 정말, 가볍게 들어갔다가, 깊이 있는, 아마 구글 본사에서도 우리의 덕질샘 주목한다는 또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통계 전문가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댓글창을 뜨겁게 해 주시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질샘, 광고 문의, 예, 또 메일 주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네, 못 법이 봤습니다, 저희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망이 오늘 곧 명퇴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IPO 명태. 확실한 광고 하나 상장을 들어오면 추진하는 명퇴하는 걸로. 자,